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코칭의 핵심 스킬,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승호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필드에서 어떠셨나요? 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효과적절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할 경청입니다. 필드 내지는 집에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나요? 성인이 되면 될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치가 많고 삶의 연륜이 높을수록 이미 뻔히 다 아는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호기심보다는 어떨까요? 무료하거나 지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이 말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정말 경청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 경청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경청에 대한 정의가 한번 필요한데요. 유치원 아이가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라는. 어찌 보면 어렸을 때 삶에 관련된 모든 지혜들은 다 배우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것을 50이 되고 60이 되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실천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청의 정의. 상대방의 행동 말을 집중하여 잘 들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중하여 잘 들어준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현재 어떤 눈빛, 어떤 어투,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인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너는 말이 그게 무엇이냐, 틀리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는 인정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가 바로 경청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얼마만큼 내가 경청을 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경청 체크리스트 총 6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화할 때 상대방보다 말이 많은 편이다. 내가 상대방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50분 정도 이야기를 해. 그러면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 딴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 보통 단체 회의 때 많이 씁니다. 앞에서 주관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다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죠. 속으로 딴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대1 대화를 들을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 혹시 딴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주 끼어드는 편이다. 왜 우리 흔히 맥락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이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중간에 좀 적절한 선에서 끊어주기를 바라거나 끊고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외에 습관적으로 나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자주 끼어드는 편은 아닌지. 네 번째는요,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 바라보는 거 쉽지 않죠. 특히 가족들과 대화할 때 눈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30초 정도 옆에 앉은 파트너와 눈 바라보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10초만 지나도 어색함에 웃음을 짓곤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적당히 추측하는 편이다. 이것은 조직 속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내가 잘 이해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질문이 약하다 보니까 잘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표현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라고 꼭 질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관심 외에 말을 하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이 6가지 항목 중에 몇 개의 항목이나 들어가는가. 물론 1개 내지는 2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개, 4개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청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코칭에서는 꽤나 괜찮은 경청법을 제시합니다만 기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경청의 4단계를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배우자 경청입니다. 이미 단어만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배우자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하여 겉으로, 내면으로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말했잖아. 언제 말했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코믹적 요소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배우자 경청의 첫 단계가 전혀 듣지 않는 경청의 단계구나. 자, 두 번째는요. 소극적 경청입니다. 소극적 경청은 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낼 뿐 관심을 기울이며 듣지 않아요. 흔히 그래서 소극적 경청은 귓등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귀 속으로 들어야 듣는 것이 쏙쏙 기억에 남는데 귓등으로 들으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남죠. 소극적 경청을 하는 분은 시간이 다 끝났어요. 나한테 무슨 이야기 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청은요.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현하는 건데요.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필드에서 적극적 경청이 쉽나요? 이 적극적 경청에서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저리 쭉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딱 하나만 리피트를 해주시면 돼요. 어머! 서울에 가셨다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측면의 단어 하나만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청은 공감적 경청이자 맥락적 경청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경청이고요.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된 그 의도와 감정, 배경까지도 헤아리며 듣는 것을 말하죠. 코칭 스킬 경청 단계에서는 바로 3단계와 4단계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고객의 말에 경청을 적극 활용하여서 또 다른 질문으로 전환하는 화법.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의 표면적 요구 뒤에 숨어있는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표면적 요구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파악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잘 들었을 때만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말에 경청한 다음에 공감의 말로 시작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경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